쌤이 왜 이렇게 질량을 강조했냐? 운동량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운동량을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개념일 수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거 지금 개념도 별로 어렵지 않지만 문제도 진짜 어렵지 않게 나와서 우리가 이 단원을 지금 같이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운동 효과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가 와가지고 쾅 부딪혔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좀 약한 애라고 해보자. 뭐 벽인데 좀 약한 벽이야. 그러면 이 벽이 뭐 부서지든 뭐 구멍이 나든 뭐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걸 다 운동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시행됨으로써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총을 쏩니다. 총 왜 쏴요? 이거 사람 몸에 구멍 내려고 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총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총알이야 얘는. 근데 이 조그만한 애가 왜 사람 몸에 들어오면 구멍이 나죠?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라고 해보자. 나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얘가 아주 천천히 굴러와. 그럼 괜찮아요?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런 거야? 엄청나게 천천히 오는데 왜 나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가 엄청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가볍고 작은데 속도가 엄청 빠르고 얘는 엄청 천천히 오는데 무거우니까 둘 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건데요.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아까 전에 쌤이 말한 것처럼 어차피 질량이랑 무게는 비례하는 거니까 자, 질량에도 영향을 받고요. 뭐에도 영향을 받냐면 빠르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빠르기라고 하는 건 이제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거, 그걸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보통은 스몰 p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얘들아, 이거 대문자냐 소문자냐도 물리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분을 해가지고 써야 돼요. 운동량은 스몰 p, 소문자 p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질량도 m으로 보통 많이 쓰고요. 속도는 v를 많이 쓰죠.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p는 mv예요. 공식입니다.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얘들아, 단위 같은 거는 진짜 판단하기 쉬워. 우리 보통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뭐 사실 조그마한 것들은 그램으로 많이 하지만 그램보다 킬로그램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공식적으로 딱 우리는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이 단위를 쓰겠습니다 라고 딱 정해진 게 있는데 그게 킬로그램이에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예요. 물론 뭐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몇 센치가냐 1초에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가장 많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그냥 심플하게 이거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우리가 보통 공식을 보면은 단위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킬로그램, V가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게 그냥 그대로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크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크다.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질량이 클수록. 두 번째, 속도가 클수록.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줬어요. 총알은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거고요. 쇳덩어리를 예시를 들었어요. 운동량이 크다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크다 이 소리예요. 자, 우선 나무를 예시로 들었네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제 차가 있는데요. 차도 차마다 무게가 다를 거 아니야. 1000kg, 1톤이네 1톤. 1톤짜리 차가 있고 2톤짜리 차가 있어요. 달려왔을 때 누가 더 타격이 커요? 당연히 2톤짜리죠. 속도가 같다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또
10m/s로 달려오던 애와 20m/s로 달려오던 애 중에 누가 더 무섭냐면 당연히 20m/s. 왜? 질량이 같을 때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이거는 사실 근데 그냥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고 했는데 쌤이 지금 여기에 따로 추가로 써놨거든요. 속도의 방향이 뭘 의미하냐면요.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아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통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요. 왼쪽으로 가는 걸 보통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요. 그리고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걸 보통 플러스라고 밑에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통합과학이 끝나면 교육과정상 물리학 1도 배우고 물리학 2도 배우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물리학 1까지는 뭐만 다루냐면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 다룹니다. 원래 방향이 수도 없이 많지. 남동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동서남북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이쪽으로 가면 뭐야? 이거 남동쪽이잖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북서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과학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하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만 이야기를 보통은 합니다. 자, 그 말은 속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m/s다. 이런 거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요. 방향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왼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요. 왼쪽으로 3만큼 움직인다는 소리야. 자, 그럼 문제.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A는 속도가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속도가 플러스 3이에요. 둘의 빠르기는 같아요, 달라요? 빠르기는 같아요. 마이너스는 방향의 의미밖에 없어.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보다 작다?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왼쪽, 플러스는 오른쪽. 그냥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3m/s로 달리는 물체와 1m/s로 달리는 물체는 누가 더 빨라요? 마이너스 3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그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데요. 이게 바로 그냥 그대로 물체의 운동 방향이야. 마이너스 3m/s로 움직이는 물체는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3은 오른쪽이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운동량의 방향이 되는 거야. 자 봐봐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P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질량은요 마이너스 3kg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질량은 무조건 양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갔어. 질량이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잖아. 자, 이 말은 뭔 소리다? 방향이 왼쪽이고 운동량의 크기가 30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플러스 3이면 3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봐봐 둘이 곱하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무조건 V의 부호에 맞춰서 P의 부호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이 소리입니다. 운동량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다. 물리에서는 부호가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수인애랑 곱해진 속도는 무조건 운동량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공식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충격량을 보겠습니다. 충격량을 보면요. 충격량은 또 정의가 있어요. 우리 항상 과학이나 수학이나 정의가 항상 중요한데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아까 봤잖아. 차가 이렇게 와서 부딪혔어. 그럼 나무가 받은 충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충격의 정도. 그걸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충격량은 대문자 I를 씁니다. 보통.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엄청나게 센 힘으로 어떤 달려오는 물체를 부딪혔어. 어떤 물체에 부딪혔어. 그러면 그 힘 자체가 엄청 크면요, 내가 받는 충격은 당연히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힘이 일정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 또 충격량이 셀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대포가 있습니다. 우리 대포의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대포는요,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여기에서 이 대포 알이 날아가는데 요렇게 쭉 힘을 받아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얘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냐면 이 시간 늘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을 늘려야 충격량이 커지게 되겠죠. 충격량이 커진다는 게 뭔 소리냐면 멀리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멀리 치려면, 멀리 내보내려면 오랫동안 밀어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거론이 되는 게 대포니까 대포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식도 외워야겠죠. 근데 봐봐, 힘은요 단위가 뉴턴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전에 뭐 이것저것 볼 때도 몇 번 나왔는데 힘은 단위가 뉴턴이야. 그 다음에 시간은 단위가 세크. 이거 세크는 초예요. 초. 몇 초다 이런 건데, 우리 시간 단위도 마찬가지로 초를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속도가 있으면요, 속도는 공식이 뭐야?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죠? 거리는 보통 미터를 많이 쓰고요, 시간은 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로 쓰는 거예요. 속도를. 그래서 어쨌든 세크를 많이 쓰니까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충격량의 단위는 심플합니다. 뉴턴 곱하기 세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격량의 크기가 나와있죠. 충격량의 크기는 뭐래요?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에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크다. 그리고 이제 힘과 시간의 관계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졸지 말고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에서 있잖아, 우리 앞으로 항상 그래프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뭐가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그래프의 밑넓이는요, 이 밑넓이가 나타내는 건 1번 곱하기 2번이에요. 항상. 그래프 해석 문제 앞으로 진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 교육 과정에서. 그런데 항상 그래프의 밑넓이는요, 1번 곱하기 2번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얘를 볼게요. 얘 봐봐. 자, 얘 Y축이 힘이야. X축이 시간이야.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왔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X축, Y축이 뭔지예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야? 근데 이거 넓이 구하래? 그럼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아까 힘 곱하기 시간이 뭐라 그랬어? 충격량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얘가 10초만큼 이렇게 여기에 작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10뉴턴이. 그 말은 뭔 소리야? 얘가 받은 충격량은 100뉴턴 곱하기 세크라는 소리예요. 지금 직사각형 넓이 구한 거야. 그런데 이게 직사각형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각형이다? 이 삼각형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야. 심지어 우리가 공식으로 배우지 않은 이런 놈의 넓이도 무조건 충격량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당연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10초만큼 여기가 10뉴턴이다. 그럼 이 넓이 충격량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인 거예요. 그래서 50인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무조건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 즉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근데 중요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볼게요. 그럼 둘이 무슨 관계냐? 둘이 무슨 관계냐면요. 결론을 말하면 이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습니다.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는데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와가지고 건물에 부딪혔어요. 이 차가 당연히 계속 달릴 수 없죠? 이 차는 정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 있었겠지. 얘가 예를 들어서 원래 100m/s였다고 해볼게요. 원래 그냥 이 정도 됐어. 근데 얘는 몇 킬로냐면 그냥 10km라고 할게요. 자동차가 10km일 리가 없지만 그냥 10km라고 하겠습니다. 10km짜리가 100m/s로 달려왔어. 자, 그러면 이 자동차의 운동량은 얼마였을까요? 1000이었어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그런데 얘가 건물에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됐어? 정지했어, 정지. 정지했다는 건 뭔 소리야? 속도가 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니? 0이에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까요? 원래 1000이었는데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1000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이 건물에 가해진 충격량이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자동차의 속도의 변화량이 건물에 가해진 충격량과 똑같다. 그 소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여기 보면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지금 이 예시로 보면 나중 운동량은 0이에요. 처음 운동량은 1000이죠. 그래서 0 빼기 1000 해가지고 1000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 없어, 얘들아.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 없고 어쨌든 1000만큼 변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죠? 반대의 경우도 내가 어떤 애를 계속 어떤 뭐 카트나 이런 걸 계속 밀었다고 해보자. 카트를 밀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처음에 0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나중에 10m/s가 됐어요. 이 카트는 10km짜리야. 자동차도 10km고 카트도 10km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0인데 얘는 운동량이 얼마야? 100이잖아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니? 100이에요. 처음 운동량은 0이죠. 그럼 얘 얼마큼 변한 거야? 100만큼 변한 건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무조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공식으로 볼게요. 공식으로 보면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들아, 이 표시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표시예요, 표시. 자, 이 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국말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델타 T 이렇게 읽어요. 변화량. 자, 그러면 지금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나왔잖아.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 힘이에요, 힘 F.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변화량입니다. 이걸 그냥 줄여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힘을 가한 시간이야. 힘을 가한 시간이고요. 자, 이 힘을 가한 시간 곱하기 충격량, 힘을 가한 시간 곱하기 힘, 얘가 뭐예요? 얘가 충격량이에요. 이 충격량이 뭐랑 똑같냐면요. 자, 이것도 표현을 한번 볼까요? 델타 MV라고 했어요. MV가 뭐니?
운동량이야. 이거 P잖아, P.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뭘 써놓은 거야? 델타 P를 써놓은 거예요. 델타 P가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P가 아까 운동량이었잖아. 그러니까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써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변화량을 논할 때는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야. 이것도 그냥 정해진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 운동량을 지금 여기서 MV라고 쓴 거고요. 처음 운동량은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내가 던졌어. 뭐 던지든 뭐 얘를 중간에 이렇게 멈추게 하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통 걔는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보통은 뭐가 변하냐면 보통은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 운동량을 얘기할 때 여기서 뭐라고 써놨니? MV0라고 써놨잖아요. 이거는 뭔 소리냐면 일단 M은 불변이야. 그리고 속도만 처음 속도를 우리가 보통 여기 옆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5를 제로를 써가지고 처음 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V0다 라고 쓰면 이거는 처음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주영이 잘 이해가니? 자, 그래서 V0, MV 빼기 MV0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게 바로 충격량이구나. 그래서 공식으로도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써있지만, 공식으로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건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시 써보면, F 곱하기 델타 T는 뭐다? 얘는 충격량이다.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 델타 P랑 똑같은데, 이건 내가 델타 MV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은 뭔 소리냐면 나중 운동량인 MV에서 처음 운동량인 MV0를 뺀다라고 의미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얘들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충격량이라고 그랬잖아.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이라는 소리예요, 얘는 지금.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보자, 상식적으로. 자, 충격량은 아까 뭐라고 했어, 공식이?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거든요? 근데 충격량을 크게 하고 싶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힘을 크게 하거나 걸리는 이 힘을 작용시키는 시간을 크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거나 작용하는 힘을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생각을 할 때는 나한테 어떤 물체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위협을 느끼냐 또는 안전함을 느끼냐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통은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알이 날라온다? 총알이 아무리 작아도 나는 위협을 느껴요. 속도가 빠르니까. 쇳덩어리가 굴러온다? 아무리 천천히 굴러와도 쟤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내가 위협을 느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는 게 뭔 소리야? 내가 받을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걔를 나타내는 게 충격량이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충격량을 얼마나 크게 느끼냐 이런 것들이 다 운동량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